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중2 학생 도덕입니다. 도덕. 도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대충 하기도 하고 주요 과목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뭐 그러기도 하는데 뭐 짧은 기간 들어서 최단 기간에 고득점 맞을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공부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이제 도덕 점수의 수준이 아이들 그 학력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기타 과목을 무시하는데 뭐 무시해요. 한 3, 4일 들여가지고 한 대여섯 시간 들여가지고 집중해서 하면 점수가 나오는데 어쨌든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는 제3의 물결이라 그래서 컴퓨터가 발견되고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점, 시공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옛날보다는 초연했죠. 초월해서 지금 시간에 다른 공간, 뭐 미국이나 뭐 아니면 다른 나라 이런 데를 다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대량의 인간관계를 인터넷에서 맺어서 장점은 가벼운 인간관계나 빨리 인간관계를 찾을 수는 있는데 단점은 인간관계가 좀 얕아지죠. 가벼워지고. 그래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얻게 됩니다. 자, 부정적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저작권인데요. 저작권이 A라는 사람이 뭔가를 만들었을 때 이거 그냥 퍼가요, 무단으로. 그럼 퍼뜨리면 나중에 쭉 퍼지면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수학 게시물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떤 사람이 저기 그 레포트 사이트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800원에. 그래서 30개인가 20개인가 팔았더라고요. 나 모르게. 이거 내가 만든 건데. 근데 소송 걸기에는 너무 싸요. 소송비가. 그래서 소송도 못 걸고 그랬어요. 진짜로? 네. 싫어해요. 이렇게 저작권. 그리고 저도 저작권 때문에 지운 게시물이 몇만 개예요. 저작권 침해 때문에. 이거 저작권 침해하면 안 되지 해서. 그 다음에 사생활 자체를 SNS에 올리면 이걸 다 검색을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 사람의 가족관계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서 전화해가지고 누구지? 나 누구야? 응? 너 언제 뭐 나랑 뭐 했잖아. 이렇게 뭐 SNS 보고 다 줄거리 만들어서 한번 속아요. 내 동창인가? 이렇게. 사생활이 이렇게 다 노출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자정체성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하는데 롤 안에 들어있는 이 캐릭터는 나가 내가 아닐까? 네, 나죠. 나입니다. 내 바깥에 있는 내가 움직이고 있는 나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가명, 익명성이라고 그러죠. 이름을 숨겨요. 네. 은닉하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이게 내가 아니다. 꼭 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죠. 그러면서 이 게임 속에 나와 바깥에 나가 혼란스럽게 혼동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여러 가지 게임 속에 나는 완전히 어떤 그 커뮤니티의 어떤 길드의 대장인데 현실에 나는 중학생이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길드 모임 하다 보니까 가니까 중학생인데 길드장이에요. 짱이에요. 그러면 어른들이 말 다 들어요. 길드 모임 할 때. 뭐 이런 것들을 이뤄서 자아 정체성 어떻게 잡느냐 또 문제가 발생하죠. 사이버 폭력 이게요 엄청 심해요. 생각보다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재미로 하고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이나 보면 억울해 따지기도 하는데 얼굴도 몰라요. 그리고 한번 접속해서 욕 써놓은 다음에 한 달 동안 접속을 안 해요. 그 지나가면서 한 거예요. 이 정보폭력 기술로 이 댓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어떤 사람들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야, 네 댓글 나중에 다 모여서 보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요즘은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댓글 그 사람 거 딱 치면 그 사람 댓글이 다 모여서 보이거든요. 한 번에. 옛날에 그게 안 보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 사람이 쓴 댓글이나 이런 것들도 모조리 다 검색해갖고 모을 수 있는 기술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취업할 때 그 사람 댓글 쫙 모이면 쫙 떠요. 그래서 댓글 보고 이 사람 나는 흑역사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탈락.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죠. 이렇게 엄지척 어떤 데 이상한 데 엄지척 했다고 그 사람 회사에서 정리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어떤 게시물에 엄지척 했다고 소문 쫙 나고 막 아니라 그러고 취소했다 그러고 실수라 그러고 막.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댓글도 달아야 되는 시대예요. 피해가 지울래야 지울 수 없어요. 오래가요. 폭력은
폭력은 평생 가슴에 남는 거예요. 어쨌든 현실보다 어떻게 보면 그 가상 공간에서의 고통인데 저도 다 봤거든요. 막 어떤 사람 막 얘기하고 막 하고 되게 신기해요. 막 그 사람 재미를 해요. 근데 힘들어가지고 내가 포기해버려요. 창작 의욕도 꺾고. 사이버에서 예방해서 결과를 예상? 이 결과를 그 사람이 예상 안 하니까. 다른 사람 배려를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나도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가? 그 결과를 한번 예상해봤는가? 근데 현실에서 결과를 예상하고 배려를 하고 하는 거 똑같아요. 사이버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처보면 무시하고 경고하고 증거 확보하고 자리 떠나고 상의하고 신고하고. 자, 무시하기 가슴이 쓰려. 경고하잖아요. 그럼 또 이걸로 저거 잡아요. 핑계 잡고 또 말꼬리 잡고. 증거를 확보하잖아요. 소송하려면 돈 들어요. 그래서 자리를 떠나요. 그러면 내가 카페를 만드는데 내 카페를 내가 뺏겨. 누군가 상의하잖아요. 방법이 없네. 신고할 수밖에. 신고해가지고 하면 내 돈이 들고 내 시간이 드네. 근데 이제 뭐 연예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악플 선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벌금 내요. 섭쳐서. 근데 그 퍼진 게 더 손해예요. 손해를 입증할 수도 없고. 남들 대처할 때 보면 방관에 보통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 왜 힘들어요? 왜? 꼬리를 물고 패싸움 한다고 뭐라고 하고 난리도 아니니까. 이거 되게 실질적으로 쉽지 않아요. 도덕적 이렇게 나오는데. 도덕적 책임입니다. 사이버에서 큰 비중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양심에 찔릴 거야. 양심에 안 찔리는 놈이니까. 양심에 찔리는지도 모르는 놈이니까 그렇게 막 달지. 근데 네가 양심에 찔리는 걸 아는 사람이면 나중에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정보가 삶에서 평판, 신뢰, 그죠? 네. 신뢰, 평판 이런 데 막강한 가치를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개인정보를 생산해서 굉장히 많이 올려요. 왜 그러냐면 광고로서도 굉장히 이게 매력적이고 효과적이에요. 광고.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광고. 그 다음에 소통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내가 뭔가를 노출해야 사람들도 반응을 하고 소통을 하지. 그래서 정보를 생산하는데 이 정보가 복잡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진을 하나 찍어서 올렸어. 그래도 다 남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다 지우고 싶을 때가 생겨요. 도덕적 책임도 있지만 심리적인 문제로도. 많이 올릴수록 책임감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안 할 걸 뭐하러 그거 했지? 도와준다고 나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애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막 힘들어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랬더니 B가 여기 쓰이는 B가 뭐라는 줄 알아? 왜 이래 자꾸 뭐 참견하냐고. 그냥 아이고 힘내세요 이 정도만 하지. 어떤 사람은 힘내세요 썼더니 왜 도움도 안 되는 힘내세요 하고 그게 힘이 그런다고 힘이 나냐고 뭐. 돕기도 되게 힘들어요. 이것도 다 책임이에요. 내가 썼던 거 대 책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써버려. 그러니까 무관심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각오하고 써야 돼 사실은 쓸 때도. 정보 옛날에 어떤 거 이렇게 저작권 심하지 않을 때 링크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게시물로 모이고 해갖고 몇만 개를 모였는데 이 5만 개 띄우는데 3달 걸렸어요. 이거 삭제하는데. 한 번 삭제하려면 보통 3번에서 5번 정도를 클릭해야 돼요. 화면 띄우고. 그래서 5만 개니까 25만 번 클릭해야 돼요. 정보 만들기 전에 요게 진짜 꼭 필요한지 생각하고 필요한 사람, 피해볼 사람이 없는지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이걸 올리는 게 꼭 필수적인지 필요한지 이렇게 생각하고 노출하고 나머지는 다 비공개로 해서 모으시는 게 좋아요. 다 비공개. 근데 비공개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모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출됐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거는 SNS에다 올리시면 안 돼요. 카페도. 피해가 지속됩니다. 퍼지기 시작하면 내 건지 검증은 못해요. 내가 잘못 썼거든요, 오타로. 근데 어떤 사람이 퍼가서 그걸 쓰고 있어요. 그 오타 계속 하면서 사람들은 욕을 계속 먹어요. 수정도 못해요, 내가. 내 건데.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항상 피해 지속되니까 항상 신중하게 올리셔야 됩니다. 좋은 사이버, 완전히 도덕책이네요, 진짜. 존중하고, 책임지고, 정의롭게, 해악은 금지하고,
이런 세상이 있으면 이게 천국이죠. 네. 천국. 천국에서 인터넷 생활을 만약에 천사들이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천사만 존중하겠죠. 악마는 존중 안 하고 네. 책임도 천사만 지고 천사를 위한 정의계고 천사 해약금지죠. 악마는 해치겠죠. 네. 그럼 또 천국하고 지옥하고 딱 봤을 때 이 두 개를 대했을 때 지옥은 악마끼리 서로 위하나? 이건 모르겠다. 자 어쨌든 절제 조심하라는 거 줄이고 네. 조심하고 지나친 사용 지나치다 이게 남용이에요. 넘치게 사용 남용 잘못 사용한다 이건 오용이고 다릅니다. 오용 지나치게 하면 당연히 건강 해칩니다. 나중에 장기간 하면 건강 더 해칩니다. 그러니까 정한 시간을 해야 되는데 더 하고 싶죠. 네. 그래서 정한 시간을 정해주는데 이게 정한 시간을 점점 줄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았죠. 컨트롤하기가. 타인 남을 존중해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남도 존중하는데 근데 거짓된 정보로 막 이게 꼭 그 뭐더라 별거 아닌 것처럼 하면서 딱 쓰면 사람들이 흥미 가지면 또 하고 그래요. 애초에 올리면 나쁜데 시험 부정행위 이익과 타인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거겠죠. 네. 자, 신중해야 됩니다. 영향력이 있고 특히 영향력이 강할수록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신중한 게 더 늘어나니까 소극적으로 돼요. 나이가 많아갈수록 이거 지울까? 이거 안 올려야지. 이렇게. 가치 있는 자, 가치 있는 것들 결과를 책임져 잘되든 못되든 책임을 지게 돼 있다는 거죠. 가치 있는 간대. 응? 가치 있는 간대 잘하고 돼 있는. 정보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깊지는 않아요. 깊지는 않는데 깊은 정보는 또 돈 주고 사야 되거나 책으로 사야 되거나 또 따로 정리된 걸 또 찾아야 돼요. 또 유료로 살 수 있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엄청난 정보 양은 많아요. 양 깊이는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 양 중에서 상대적으로 깊이가 더 있고 덜 있고 이렇거든요. 유튜브도 보면 그걸 잘 골라서 내 수준에 맞는 거를 잘 사용하려면 미디어의 문해력은 뭐라고? 이 미디어에 나오는 글자, 인터넷에 나오는 글자를 해석을 잘 못한다는 거야. 그 뉘앙스나 그 깊이나 이런 걸로. 네. 왜 그러냐면 아니 요즘 아이들은 책을 읽어서 스스로 터득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들어가지고 말로 설명 들어서 이해되는 게 더 많아서 문해력이 옛날보다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평균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 문해력으로 이걸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래야 더 깊이 있는 걸 볼 수 있으니까. 특히 거짓인지 참인지 구별하는 능력 이게 광고인지 현실인지 구별하는 능력 광고가 너무 현실처럼 써서 이게 과대 광고인지 과장 광고인지 거짓 광고인지 이렇게 이거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 필요한 정보를 습득해서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이 정보 루트를 찾는 정보 루트를 익히고 만들어가는 거 요것도 사람마다 루트가 정해져 있어요. 다니는 길만 다녀요. 그런 것처럼 인터넷도 이 루트를 어떤 식으로 찾는지도 광고 이렇게 검색하는 능력도 떨어져요. 사람마다 굉장히 만든 사람 의도뿐만 아니라 이 만든 사람 의도를 완전히 알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아는지 이런 것들도 잘 이 문해력 속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갈등은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예요. 칡도 이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비비 꼬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등나무 벤치, 등나무 나무 이렇게 꼬고 올라가죠. 두 가지 목표가 동기가 충돌할 때.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이기고 어떨 때는 이게 이기고 이거 드라마 하는 거랑 똑같아요. 드라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충돌이 되고 이기고 싶고 이런 거 성취 동기도 되지만 좀 충돌이 된다는 거죠. 안으로는 내적, 외적 이렇게 잘 나누는데 내적으로는 마음속에서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 욕구는 하고자 하는 건데 반대하고 망설이는 상태 있고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상태도 있고 하고 싶은 상태도 있고 외적으로는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해관계, 이익과 손해관계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면 화목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다. 화목하지 않게 생기죠.
이게 경제적인 상태, 경제적인 이익을 누가 얻었냐를 보면 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사람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일머리가 왜 이렇게 돌아가나를 판단이 될 때도 많죠. 이익과 손해입니다. 이익과 손해,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한계가 정해진 자원, 한정된 자원, 자원은 유한하고 이렇게 유한하고 욕망은 무한하다 그래요. 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한하다고. 그러니까 무한대의 욕망이 서로 제한된 자원이니까 빼앗고 다시 빼앗어, 뺏기면 다시 빼앗어 오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더 이익으로. 자, 신념은 믿을 신자의 생각념이에요. 각자 다른 환경이고 처지인데 다른 믿음이 있어요. 종교도 신념의 일종이고 종교가 다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사상의 배경이 달라요. 유교적 사상과 기독교적 사상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대응하는 방식도 다르니까 자기가 생존 방식도 달라요. 그러다 보면 신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념, 확신범 이런 거 있을 때 따로 처리해요. 그럼 다른 신념을 인정하는 사회 뭐 이렇게 되면 종교적으로 뭐 집총거구나 뭐 이런 경우에도 따로 처리하고 그러죠. 가치관은 어떤 값과 위치니까 어떤 게 좋냐 나쁘냐의 관점이에요. 이 관점이 신념의 표출되는 방식이에요. 보는 방식, 관념. 자, 신념, 가치관 고려 안 하잖아요. 만약에 사회가 그럼 자신만 옳다, 우리 사회만 옳다. 그러면 사회의 융통성이 적다. 사회가 폐쇄되었다. 사회가 꽉 막혀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서로 소통을 하려면 처지를 이해해야죠. 서로. 응? 감정적 배려도 안 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처지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엄마 입장이 생각해봐. 학생 입장 생각해봤어요? 이게 자 엄마 입장, 엄마가 안 돼봤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학생 입장, 옛날에 자기가 학생이었다고 학생 입장 안다는 말이 안 되지. 요즘하고 다른데 학생 입장이 완전히 경쟁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는 내가 상대방 입장을 한번 고려하고 생각해봤다는 것이 상대방 입장이 될 수는 없다는 거지. 그거를 이해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다만 뭐라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 거하고 내 생각만 하는 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지.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걸 역지사지 해봐 그러거든. 근데 이거 되게 힘들어. 이거 거의 불가능할 만큼 힘들어. 역지사지. 그냥 상대방 입장은 될 수는 있지만 땅을 바꿔봐 그럼 어떻게 봐? 내가 너 거기 있으면 너 보지. 또 내가 그쪽 가서 너랑 자리 바꿔서 쓰면 너 보지. 너를 볼 뿐이야. 네 입자리를 못 쓴다니까. 힘들어. 근데 도덕적으로는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러지. 생각만 해보라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 다르니까. 자, 폭력. 이게 이제 이게 폭력이 왜 일어나냐의 원인도 되게 문제인데. 목표를 이루고자 힘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폭력이 전쟁이에요. 목표를 이루고자. 폭력은 힘센 사람이 힘세지 않은 사람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강력한 압제로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힘을 해결하면 당장은 된 것 같죠. 근데 얘 입장을 무시했다는 것이지. 그죠? 뭔가 이 둘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가. 평화적 해결 자체가 근데 쉽지는 않아요. 법 규칙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만큼 그게 합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를 합치해서 일정 부분 수긍하고 인정해주는 것뿐이야. 다수결도 그렇고. 그래서 전쟁이 안 났으니까 평화의 특성이 있는 거 평화적으로. 그러면 폭력 예방하려면 어떻게 되냐? 평화적이 안 되는 폭력이 발생하잖아. 그럼 살기 어렵잖아. 그럼 예방하려면 어떠냐? 그러면 이 합의를 할 수 있는 정신을 들이든지 아니면 이 폭력의 근원적인 것들이 진짜 절실하면 그걸 수용해주든지 한쪽에 그래야 된다는 거죠. 개인은 성장하죠. 인격. 사람된 자격이에요. 사람다움.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렇죠? 대안을 제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대안이라는 것이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근데 이게 똑같이 뭐 지 한쪽 입장이에요. 너무 뻔해. 이러면 또 대안이 되지 않죠. 그래서 대안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 공부 10시간 할래? 책 5권 볼래? 예? 숙제 50장 할래? 다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걸 대안이라고 되지. 대안 알겠죠? 네. 어쨌든 이 대안을 모색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은 향상되겠죠. 네. 사회의 평화, 분쟁의 근본적 해소, 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가 안 되니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네. 왜? 자원이 한정적이니까. 그거를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동의를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일정 부분 투공을 하고 그래 통합을 해주고 그러는 거죠. 응? 그래서 평화가 오고. 자, 사회 발전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바람직한 대안이 되면 조금씩 발전을 하죠. 근데 이 문제가 무엇인지도 합의가 안 되고요. 다 원인에 대해서 더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쪽 원인에 대한 사람은 일로 가자 그래요. 이쪽 원인인 사람은 일로 가자 그러고 이쪽 원인인 사람은 이로 그래. 그러면 이 원인을 다 차보면 그 사람의 신념, 가치관, 그 사람 태어나고 살아간 거에 판단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제일 많은 쪽으로 가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발전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시민들만 투표하다가 시장에 있는 부자들만. 그 다음에 보통 남자들 투표하다가 여자들도 투표하고 18세까지 이렇게 투표 늘어났잖아요. 이해돼? 투표권, 참정권이 늘어나는 거니까 사회가 발전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자, 객관적인 시점에서 이성적 생각, 이성과 감성은 둘 다 필요해요. 감성, 감정이 감성이에요. 이성. 이성은 논리고 감성은 감정이고. 이거 문과적인 속성, 이거는 이과적인 속성. 아니요, 둘 다 있어야 돼. 문과, 이과도. 감정 가라앉힌다. 그런데 감성하고 이거는 감정이 지나치게 솟구쳤으니까 그렇죠. 아름다움을 보는 감정을 왜 가라앉혀야 되지? 행복한 감정이 가라앉혀야 돼? 그러니까 흥분한 감정, 나쁜 감정 가라앉히라는 거지. 네.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한 번쯤은. 내 이익만 구협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상대방의 경청, 대화와 타협. 이게 민주주의의 대원칙이에요. 대화. 대화는 경청을 해야 되고 타협. 왜? 너도 주관이고 나도 주관이잖아. 그러니까 맨날 너 수업할 때니 이렇게 너한테 물어보고 그런 거 하잖아. 응? 웬만하면 다 물어보잖아. 이거 해도 되니? 이거 해올래? 숙제 이거 되면 안 될까? 이렇게. 자, 협상합니다. 협상. 응? 개입을 필요할 때도 있지만 당사자. 그러니까 A와 B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당사자라고 그러고, 그럼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뭐라고 하냐? 제3자라고 그래요. 이거 실은. 제3자. 관련 없는 사람은 제3자. 자, 나 1인칭, 2인칭, 이게 3인칭 그는 제3자라고 그래. 서로 양보하고 타협한다. 어느 정도. 타협하면 뭐라고? 절충한다. A 의견 이만큼 풀어서 B 의견 이만큼 해서 요만큼 하고 요만큼 모아서 이렇게 하나를 모아요. 그러면 얘하고 불만 세력이 요거 말고 이렇게 하자고 반대 의견을 내겠죠? 그럼 또 요걸 또 절충해서 이렇게 만들겠죠? 그러면 얘에서 떨어진 얘네들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정반합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자, 조정하고 중재는 좀 다르죠. 자, 조정했어요. 조정. 중재했어요. 조정과 비슷하대요. 근데 조정은 뭐라고요? 제3자가 해결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만. 정보도 교환하게 하고 이렇게 해결책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조정해보는 거예요. 중재는 뭐예요? 중간에서 재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해결책 딱 해서 요거 당사자가 무조건 딱 들어야 돼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당사자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중간에 있는 사람. 중간 재판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유의사항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합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된다. 안 되면 뭐라고요? 법률적으로 했을 때는 처벌도 받고 강제 집행도 해버리지만, 그죠? 네. 비난도 받고 그러죠. 폭력, 직접 폭력. 이거는 바로 처벌받잖아요, 그죠? 폭력, 폭행범으로. 요게 진짜 물리적으로 그죠? 증거 안 되게 응? 그지? 침무 치고 가고 막 티도 안 나게 재판도 못 보게 정신적으로 막 뒷담화 치고
공격적인 행위하면서 막 위협 주고 막 그럼 너무 힘들지. 네. 개인적으로 원인, 문제점을 알아야죠. 문제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개인적인 원인이 있는데 이게 아니 서로 다른 거잖아 사람들은. 틀린 게 아니잖아 얘가. 네. 내가 이렇게 내가 내 생긴 거 그 말 많이 했는데 사람들 내가 이렇게 된 건 우리 부모님이 난 거니까 내 생긴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말라고. 네. 지금은 나 생긴 거 가지고 뭐라고 해도 너 욕심 많게 생겼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잘못 써서 이렇게 늙어가면서 잘못 수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야. 근데 틀린 거 가지고 막 이거 다를 뿐인데 막 이거 틀리다고 막 찾고 하면 순간적으로 열받지. 네. 근데 그게 누적되잖아 쌓이지. 그럼 분노 조절 못할 만큼 이렇게 쌓인다고 한이 맺히고 그럼 트라우마 생기고 그러면 평생 살면서 영향을 준다고 성장 과정에서. 네. 장난으로 톡톡 쳤는데 톡톡 치고 맨날 때리고 그러면 학교 가기 싫다는 거지. 그래서 남들은 장난으로 톡톡 치는데 그거 잘 버티잖아요. 남들이지. 나는 예민해. 섬세해. 네. 예민하고 섬세한 대작가 만들고 걔가 때려가지고 우울한 작가 사람 돼가지고 작가도 못 되고 그런 거야. 네. 사회문화, 대중매체도 한번 해가지고 야 알지? 한번 소문 딱 뜨면 막 구두 하다가 나중에 이거 오해였어요. 그럼 쬐끔 나오지. 장난 아니오. 무서워 이게. 대중매체 제일 무서워. 우르르 분위기가 한번 싹쓸이 분위기라 너무 빨리 퍼지고. 인간의 존엄성 이게 이제 헌법 10조에 나와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이거든. 행복을 다행, 복복 이렇게 불러. 복이 다행이다 이게 뭐야? 복이 많다. 불행이 아니면 다 행복이요. 그럼 너 지금 수업하는데 불행해? 아니요. 그럼 무조건 행복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막 짜릿하게 막 천국에 막 꽃 피고 막 오색 연기 오색 그 빛이 비치고 이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한 거야. 그걸 행복을 자꾸 작은 행복들을 모아서 싸면 다행이라고 그러는 거야. 행복이 많다고. 자, 이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인간의 존엄, 그지?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그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자유권과 평등권, 사회권이라는 권리를 만들어. 근데 이걸 침해되잖아, 그치? 네. 그게 이걸 풀 때 폭발하면 분노가 되는 거고, 그죠? 네. 아니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힘들잖아. 시간과 공간을 막 내가 안 써도 되는 것에 대해 써야 되니까.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거 정신적으로 두려움, 인간관계의 상황, 무너진 거, 사회적 인간이니까 사회적 인간 파괴 이런 정신적 고통이 장난 아니야. 너무 오래 지속되지. 가해자 후회한대. 양심의 가책을 느낀대. 헐. 그럼 나는 뭐? 그냥 때려놓고 미안하면 끝이야? 아니요. 그 함무라비 법전 니네 시험법이 나오잖아. 눈에는 니는 이에는 니. 네. 사람들이 소설 보면 그거 되게 좋아해. 왜 그런지 알아? 이렇게 한번 당했어. 네. 풀 데가 없어. 그거 다 풀어버리라고. 나중에 기록으로 고통된다. 이거 안 무서워하면. 양심의 고통을 안 느끼면. 그랬더니 인간이 어떻게 양심의 고통을 안 느껴요? 인간이면 그렇게 가해하면 안 되지. 자, 후회 조심해야지. 근데 뭐 이거 가지고 또 너 가해했어 너 나중에 성공하면 나 이거 협박할 거야. 직접 피해자가 분명 폭력을 해. 그러니까 손대면 쉽지 않지. 그럼 처벌 받아야지. 간접 이게 더 무섭다니까. 그죠? 개인 한 사람이 하는데 그래 한 사람 하면 1대1 문제 되지만 집단으로 해버리면 하소연할 데도 없다니까. 막 증언도 이상하게 한다니까. 장난 아니지. 신체는 안 하지만 나한테 이것도 무섭더라고. 어때나 쌤 차라리 나 때리라고.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이제 공부 좀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했는데 쌤 내 가슴에다 못 박지 말고 차라리 엉덩이를 때려.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빨리 때리라고. 어떻게 해야 돼? 안 때리. 쌤 빨리 때리라고.
빨리 세대만 때리라고. 그래가지고 딱 때리는 애 있어. 세대 딱 때려주니까 쌤 시원하다. 근데 이집 입고 공부합시다 또. 금품갈치공 강도고 강요죄라고 따로 있어. 하기 싫은데 시키면 네. 강요죄. 따돌림. 이 강요죄가 A가 B를 강요해갖고 네 이 자식을 죽일 테니까 안 그러면 너 네 자식 죽인다고. 빨리 이거 훔쳐오라고. 강요죄. 얘는 처벌 안 받아. 왜 안 받게? 얘는 도구야.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근데 얘는 뭐라고? 도구. C를 때려. 얘가 강요해서 얘 때렸어요. 근데 얘를 때리고 싶었어 진짜. 그래서 더 세게 때렸어. 그 재판에서 밝혀내지. 얘는 자의로 했는가 강요로 했는가. 오 재판 어려워. 따돌림. 짜증나지 그지. 성폭력도 사이버 폭력도 심하고 폭력도 이게 네.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어쨌든 개인 노력. 거부의사 명확히 거부의사 정확하게 하지. 하는데 하지 안 된다고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제 도움. 해도 소용없으니까 도움 요청해. 안 받아들여. 그냥 넘어가. 웃으면서 넘어가고 왜 그러냐고 그러고 별거 아니냐고. 그것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맞아요. 사과 진심을 담아 사과나무에 금사과가 열려라. 이렇게 하는 애들이 진심을 담아서 사과한다고? 말도 안 되지. 아이고 나 이렇게 하면 그래 진심을 담을 수도 있지 누군가는. 근데 철없을 때 근데 진심을 담아 사과해도 한 일은 남아. 좀 미안하긴 하지. 내가 여태까지 가르치다가 나 때문에 마음에 그 상처를 입은 모든 학생에게 사과합니다. 나의 수업이 언어폭력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미안하네. 분노 조절. 분노 조절 다스려야 되는데 이 분노가 이 다스리라고 하는데 야, 요 앙금에 있고 요 올라가지 쏟지. 이거 다스리면 뭐하냐? 이거 계속 남아있는데. 네. 이게 처리가 안 된다는 거지. 한 사람 망치는 거야. 네. 몸을 때리면 상처 떨어지고 흔적만 나오는데 가슴을 때리면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 계속 썩어. 맞아요. 뭐라고? 몸을 때리면 상처 떨어지면 힘에 대한 흔적이 남는데 마음을 때리잖아? 그럼 상처가 안 빠져나와. 거기서 썩어.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다치게 하면 안 돼. 방관은 겹방자. 옆에서 보는 거야. 방조번호하고 방관하고 다르거든? 방조는 옆에서 협조한 놈이야. 방관하면서 조금은. 이거 방조범 처벌돼. 어떤 거는 자살, 방관 이런 거는 네가 그거를 말려야 할 의무가 있거나 이럴 때는 처벌되는데 없을 때는 뭐 안 되는 것도 있어. 어떤 거는 구조 의무 이런 거 없으면. 근데 방관 안 하래. 방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라. 좀 맞죠 주변에. 근데 방관하게 되죠. 왜? 적극적으로 도움 주면 불려가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쟤는 어떻게 돼야 하고 나중에 뭐하고. 그러니까 용기가 되게 필요한데 이게 용기. 난 현실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시험 볼 때 이거 피해되려나? 아니요. 현실 너도 알지? 응. 어쨌든 여기 써놓은 거 하나하나 껴서 그 꼰대 시각으로 한번 읽었습니다. 동화쌤입니다.